손실급부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슈퍼샤이 박철순 이사님과 또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부에서 저희 1부에서 종목 진단 정말 스피드하게 텐션 좋게 지금 많은 종목들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2부에서도 조금 더 저희가 피치를 올려서 더 많은 종목들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저희가 진단 도와드릴 테니까 궁금한 종목들 빠르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과 전화 상담 이용하시면 되고요. 전화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연결 가능하고 또 더 많은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02-325-8200번입니다. 네. 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2부 첫 번째 응원을. 종목은 네. 앞서서 예고해드린 대로 STI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네. 자, 이 종목 진단 시작하기 전에 그렇죠. 우리 박철순 이사님의 응원을 보고 가야죠. 공약 실천을 해야 됩니다. 공약? 오늘 확실히 거신 건 맞죠? 공약을. 아니, 무슨 우리 공약을 시청자분들이 거짓말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제 오늘 장이 워낙에 안 좋아서 그쵸. 장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힘좀 내시라고. 뉴진스 춤을 추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저희도 따라줄게요. 춤을 가르쳐 주시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이게 분명- 가사가 슈퍼 샤이거든요. 노래를 잘 몰라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만 하시면 돼요. 주가가 올라가야 되니까 저희가 슈퍼 하이로 갈게요. 슈퍼하이. 자, 하나, 둘, 셋, 넷. 슈퍼 하이, 슈퍼 하이.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 여기까지 정도면은 할게요. 뭐, 한 맞아요.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연습을 시켜서 이 정도면 잘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예. 자, 이 응원 받아서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아이고. 하이하게 슈퍼 하이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오히려 텐션이 떨어진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죠? 어쨌든 간에 그걸 뒤로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좋아하실 수만 있다면 네. 밤방송에 별걸 다 한다. 꼭 놀러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자, 좋아하십니다, 지금. 그냥 아우, 키키키키키키.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멈춰. 네. 조금 다시 한번 진중해지게. 네, 정신 차리고 갑니다. 저희 종목 진단 갑니다. 자, STI 보도록 하겠습니다. 27,900원에 15%. 지금 손실 중이십니다. 오늘도 너무 많이 밀려버린 맞아요. STI가 되겠는데 과연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높을 때도 사셨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변동성까지 겪고 있는 우리 이순영님 오늘 한번 구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사님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매도입니다. 매도 할까요? 매도. 네, 김영희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저도 매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님은 잠깐 좀 정리할 시간을 저희가 드려야 마음의 될 것 정리를 좀 같아서 하셔야죠. 김영희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들어볼 텐데요. 따뜻하네요.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이 종목 좀 변동성이 큰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STI가 이제 반도체 패키징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연납 진공 리플로 장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원래 미국에서 독점 공급 중이던 그러한 이제 제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제품을 결론적으로 STI가 새롭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 진출까지도 꾀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업력 자체도 굉장히 오래됐고 실적이 꾸준하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견조하게 나와주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HBM 쪽이 워낙에 이제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HBM 관련해서 수혜를 받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STI의 상황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마찬가지죠. 이제 앞서서 들숨과 날숨 같이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저점에서 굉장히 좋은 수급이 들어갔고 그러면서 쭉 상승이 나오다가 지금 현재 약 한 4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점이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으니까 매도를 염두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저가 부분이 어느 정도에 잡혀 있냐라고 하면 24,000원 중반대 정도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구간을 깨지 않아야 됩니다. 이 구간을 깨게 되면 결론적으로 추가적인 하락 구간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구간을 저는 깨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구간을 만약에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가가 높으세요. 결론적으로 매수가가 높으시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매도를 염두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저는 고점보다 조금 낮게 설정을 해서 단기 매물이 또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 29,000원 정도다 보니까 일단은 1차 목표가는 29,000원 정도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점 단가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더니 24,600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29,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24,600원 정도 이제 설정을 드리고 매도 의견을 드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매도에 대한 부분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 단가까지 왔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저점 지지라인 이탈을 하게 되면 저는 반드시 정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박철순 이사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역시나 매도 사인 주셨는데요. 네. 들어볼게요. 일단은 뭐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일단은 뭐 지금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와 연관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많이 주목했던 것들이 이제 AI 쪽이잖아요. 이 AI 쪽 때문에 이제 FCBGA 관련된 장비를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데 현상기기거든요. 요거에 대한 뭐 기대감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중앙약품 공급 시스템 요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출을 좀 뽑아내고 있는 부분이고 HBM이랑도 엮여 있는 회사다 보니까 뭐 최근에 가장 뭐 핫했던 분야와 얽히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일단은 지금 올해 실적 전망은 약간 좀 역성장입니다. 일단은 작년 전체 영업이익을 보면 한 340억 원대, 300억 원대 중반 정도 였는데 올해 영업이익은 한 230억 원대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좀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차익 매물이 문제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시면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기관 매물들이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3거래 연속적으로 기관에서 매물들이 출회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고점이다 생각하고 지금 차익 매물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관들의 매도 압력이 좀 있는 상태고 고점에서 지금 밀려내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현금화를 시키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단기적으로 지금 지지선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또 되돌림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손절 라인은 24,000원으로 보시고 여기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되돌림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입니다. 3만 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STI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가격 전략 저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박철순 이사님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 모두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주셨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두 분 다 비슷합니다. 네. 일단 우리 지금 저점인 24,000원 부근을 두 분 다 좀 지켜줘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짚어주셨고요. 이게 잘 지켜진다면 반등 목표가 전고점 근처인 3만 원, 29,000원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전화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전화가 좀 부끄러우시다. 여기 채팅창에다 올려주시면 저희 토비가 AI입니다. 예, 다 맞아요.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팡팡님의 종목 다음으로 갑니다. 네. WCP 볼 텐데요. 매수가가 높으시네요. 예, 84,525원에 6%. 오늘 5.2%나 밑으로 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제 최고 좀 찍었죠. 예,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참 어려운 진단이 될 것 같습니다. WCP, 전무관님 너무 높은데요. 너무 높은 가격에 사시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이 분리막이 주요한 모멘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이제 주요한 고객사가 삼성 SDI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굉장히 이제 좋은 이야기가 있었죠. 이제 분리막 공급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삼성 SDI하고 이제 분리막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5년 동안 삼성 SDI에 약 한 3조 5천억 정도의 규모. 굉장히 큰 규모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 WCP의 올해 매출 추정치의 10배 이상의 이 계약 규모가 나타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일단 다가오는 3분기에는 2분기보다 실적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 투자 비용이나 이러한 이제 부대 비용들이 발생을 하면서 2분기보다는 실적이 살짝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WCP도 사실 마찬가지겠죠. 2차전지 쪽의 주도주들이 지금 다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WCP가 혼자서 강세를 보이기는 사실 힘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수급 자체도 최근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물량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단가 자체가 일단은 지지를 해주는 구간이 약 7만 원 중후반대 정도가 될 겁니다. 일단 이 구간을 깨지 않아야겠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WCP가 다시 한번 올라오려면 그러면 이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횡보했다가 힘을 모으는 구간이 필요할 텐데 결론적으로 힘이 들어오려면 좋은 이야기가 필요하죠.
좋은 이야기가 필요한데 일단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보다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최근에 또 삼성 SDI향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조금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찌됐든 지지라인을 확보는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종목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를 매수가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수가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한번 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매수가 돌파해주면서 매수가 돌파하면 또 이제 전고점인 거거든요. 즉 전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전고점 돌파하려면 2차전지가 다시 시장의 주도주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니까 WCP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너무 높은 단가에서 잡은 만큼 매수가를 1차 목표가로 지정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매수가 근처 오면 일단 정리 염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이제 21선 구간 약 한 74,000원 구간 될 텐데 이 구간 이탈하게 되면 또 열려있는 구간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그래서 21선 구간이 약 한 74,000원 구간 이탈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정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팡팡님의 종목 WCP가 되겠습니다. 시간 투자 관련된 얘기를 좀 하시면서 1차 목표가가 매수가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손절가 74,000원 제시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상담 바로 갑니다. 봉치님께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시면서 종목 남겨주셨는데 한일사료 살펴볼게요. 예. 5,8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2% 가지고 계시는데요. 한일사료 현재 좀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는데 시청자님께서는 이 박스권 뭐 하단 부근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종목이 이슈가 하나 터지면 또 큰 변동성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전략적으로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일단은 박스권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데 항상 반등이 나왔던 구간에서 딱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은 잘 하신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이 러시아 흑해 곡물 협정 종료에 대한 내용들이 최근에 주가의 어떤 변동성을 만들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일단은 이런 것들이 하나씩 계속 이슈가 나오게 되면 또 한 번 단기 시세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역시나 전고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한 5,450원 정도 전저점 부분입니다. 조금 더 아래를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회사가 지금 사실 사료 관련된 회사죠. 이름처럼. 그래서 사료 관련된 주력 사업도 사실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사료 가격도 좀 올라가면서 마진율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네가 하는 사업이 또 수입육을 또 수입해서 유통을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조금 좋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외식 산업이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 사업 쪽에서는 조금 부진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중장기를 베팅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지금 박스권 안에서만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표가는 7,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5,45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일사료 박스권 대응에 대한 조언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박스권 바닥권에서 그래도 잘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구간만 잘 활용을 하신다면 수익을 챙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박스권 상단 부근에 7,0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5,450원 손절 라인도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330명 정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네. 이사님의 이 댄스와 함께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바라고요. 맞아요. 우리 종목들도 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네. 우리 은경님께서는 HD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네. 그리고 대원 강업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그룹주들 나오네요. 포스코 그룹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 나그네 님께서 네. 저희가 한참 이해가 좀 안 됐어요. 나그네. 어떻게 읽어야 되나 약간 쉽게 좀 써주십시오. 예. 나나그네님 잘하셨어요. 포스코 퓨처엠이 되겠습니다. 저는 포스코란 이름만 들으면 약간 가슴이 떨려요. 어쨌든 간 이건 또 얼마나 올라갔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그럴 거 수 있잖아요. 있어요. 네. 어쨌든 손실 구간이에요, 지금은. 그러네요. 왜냐? 53만 2천 원에 사셨고 비중을 30% 담으셨는데 아이고. 야, 이게 또 장중에 잘 갔을 때는 거의 70만 원 갔었거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좀 내려와서 5일선이 좀 빠르게 좀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 포스코 퓨처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네요. 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왜 쉽지 않냐라고 하면 네 번이나 얘기하셨어요.
결국에 대응을 지금은 정말 잘해야 되는 구간이 온 거거든요. 까다롭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2차 전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2차 전지의 흐름을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흐름이 나왔냐라고 하면 결국 7월 달 내내 주도주만 가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이러한 종목들만 계속 갔었고 저도 주식하면서 이렇게 주도주만 가는 흐름이 얼마나 있었을까 싶을 만큼 굉장히 보기 희귀한 현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개별주들이 막 올라오려고만 하더라도 주도주가 이게 계속 치고 가니까 주도주 위주의 그런 양상이 펼쳐졌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왔죠. 그러면서 최근에 반등이 나오면서 괜찮아지나 싶었지만 어제 오늘까지 다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조금 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언가 미래의 가치도 가치겠지만 기술적인 대응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1차적으로 21선 구간이 약 한 46만 원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61선 구간까지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고점에서 차익 실현 나온 다음에 물량을 지금 다 뱉어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지지라인을 굉장히 잘 다져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전에 상승이 나왔었던 것처럼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가는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결국에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 안내를 드릴 때 사야 되는 구간과 정리해야 되는 구간, 이러한 구간들을 수급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리 잡고 다시 한번 힘들어가는 구간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지라인은 말씀드렸듯이 46만 원, 그 다음에 40만 원 초반대가 지지라인으로 확인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은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구간인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주셔야 되냐? 나는 여기에서 46만 원 정도까지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이 정도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약간 50만 원 중반대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구간에서는 정리를 하셔야죠. 그런데 만약에 21선 구간에서 이탈을 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구간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40만 원 초반대까지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힘을 다시 한번 뭐 지지라인에서 힘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기간까지 기다리면서 추매를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40만 원 초반대까지는 기다리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기다리기 싫다라고 하시면 46만 원 정도 이탈을 했을 때에는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최소한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차익 실현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은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일단은 지지라인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이탈했을 때는 추매 혹은 정리 전략.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목표가는 50만 원 초중반대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단가가 어찌됐든 높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구간에서 일단 매수가 근처 왔을 때는 기회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차례 정리하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차익 구간이기 때문에 대응을 좀 까다롭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추매 전략과 그리고 50만 원 초중반 선의 목표가 잘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종목 진단 이어가고 있고요. 2부에는 저희 히든카드 종목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종목도 함께 추천해 드리면서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기회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여러분들의 종목도 계속 남겨주세요. 현재 지금 10시 20분 지나가고 있거든요.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내일장을 또 저희가 탄탄하게 준비해 봐야 되잖아요. 사실 오늘 미국장에 대한 분위기도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체크가 되지는 않고 있고 그쵸. 내일장도 과연 오를지 내릴지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전문가님의 좀 진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들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서 궁금한 내용들 해결해 가시고요. 2부에도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화 만약에 저희하고 이제 하겠다, 진단을 네.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전화기를 꼭 끊지 마시고 꼭 좀 붙들고 계십시오. 예. 아, 전화를 끊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왜냐하면 실수시겠지만
예, 아예 안 받아버리시면은 저희가 이게 힘들게 연결됐는데 맞아요. 우리 시청자님 기회가 날아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맞아요. 드리는 겁니다. 옆에다가 꼭 놓으시고 설거지를 하더라도 옆에 딱 놓으시고 보셨다가 네.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예. 전화 꼭 같이 받아주세요. 저희가 꼭 저 여러분들과 제발요. 예.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 한번 만나볼게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전정희 님께서 남겨주신 원익 PN이 살펴볼게요. 이 종목 와, 오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이 종목 오늘 난리가 났네요. 날아갔네요. 아, 매수하신 가격도요. 9,050원에 매수를 하셔서요. 오늘 수익을 잘 보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비중은 8% 보유하고 계시고요. 오늘 뭐 상한가까지 날아간 종목이니까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한가 어디까지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이제 초저소득세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대부분 급등이 그러니까요. 나왔었죠. 시장에서 거의 뭐 유일하게 주목받았던 섹터이기도 한데, 그 관련주로 묶이면서 함께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내일장도 시장이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단기 테마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방은 좀 열어놓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2차전지 장비, 자동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태고, 삼성 SDI 쪽에서의 점유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또 중장기적으로 배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충전 인프라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충전 쪽은 계속적으로 2차전지 시장과 더불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죠. 그래서 이 자회사의 실적도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이 상당히 여러 번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왔던 저항대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12,000원 초반대가 항상 저항이 나왔던 구간이거든요. 가장 주요 매물대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만약 여기서 내일 음목 나오면서 밀린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 편안하게 일단은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추세가 남아있고 테마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 고점을 좀 뚫는 기대감도 좀 가져볼 만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열어두시고요. 일단 목표가는 길게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500원이면 이 정도 구간인데 이게 지금 작년 한 5월 달 고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열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짧게 잡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1,400원 정도 선을 손절 라인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전도체 테마가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이 강한 힘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가능성 열어두시고요. 13,500원까지 목표가 대응하시고 그리고 11,400원에서 익절하고 빠져나오셔도 좋겠습니다. 네. 하루 내일도 잘 갈지 참 그래도 생각이 좀 요즘 하루하루 의문이 또 달라지니까. 그렇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예 반짝합니다. 자 네. 다음은요 김창현 님께서 덕산 테코피아 올려오셨는데요. 21,800원에 7%입니다. 가격대가요. 가격대가 네. 4월에 사셨죠? 진짜 저렇게 아무래도 따라가지 않으셨을까. 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위에 매물벽도 되게 두껍게 보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님 오늘 계속 높은 것만 이제 종목이 가네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대응은 가능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지금 제가 덕산테코피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뭐냐면 덕산테코피아가 이제 OLED에 들어가는 소재, 그 다음에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해서 전구체 전해질 사업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다 실적이 엄청 크게 잘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고만고만합니다. 네, 고만고만해요. 네.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는 뭐 삼성전자가 낸드에 대한 뭐 추가 투자라든지 뭐 그 다음에 OLED가 어찌됐든 이제 업황이 회복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또 이제 어느 정도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그 다음에 2차전지 사업이 계속해서 확장됨에 따라서 이 부분이 또 하반기에 어느 정도 또 실적에 영향이 가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바닥을 잡을 거고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최근에 수급이 좀 많이 메말라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느 정도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네, 그러니까 최근에 어느 정도 이 저점 지지라인을 확보를 했었던 게 약간
14,000원대, 14,000원 중반대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지지라인이 약 한 13,000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정도 구간만 크게 깨지 않으면 아마 대응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덕산테크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업황이 회복됨에 따라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에 저는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업황, OLED 업황이 좋아질 때 덕산테크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러한 상승 정도는 저는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추가 매수만 잘하면 지금 비중이 그렇게 많이 담겨 있으시지 않기 때문에 대응 자체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지지 라인을 깨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받쳐주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 결국에는 주목받을 때 시장에서 관심 받을 때 대응 잘해야 이 종목 빠져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유입되는 구간, 적어도 한 이 정도 수급이 들어가면 그러면 그때는 어느 정도 추가 매수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저점 구간 깨지 않는지,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잘 잡아주는지 이게 중요하고요. 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정도의 수급은 들어오면은 이제 방향을 틀어주겠구나 정도의 요 정도 수급, 이 정도 수급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때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다시 상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챙현님의 덕산 테코피아와 관련해가지고 우선 하단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꼭 체크해 보시면서 수급 들어왔을 때 재진단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정돈 갑니다. 저희 제로라인님께서 남겨주신 휴림 로봇 살펴볼 거고요. 네. 1695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오늘 또 강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수익으로 돌아섰는데요. 비중 10% 담으셨거든요. 산업용 로봇 종목인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습니다. 예. 휴림 로봇이 1,400원대 딱 바닥 찍고 지금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반등 구간에 추가 매수하면서 조금 더 수익을 챙길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기술적으로 아주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뭐 연저점 구간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구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산업용, 그 다음에 지능형 로봇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이제 삼성물산과도 같이 협업을 했던 경험이 있을 정도로 일단 뭐 삼성이 로봇 쪽 많이 투자한다라고 하면 또 한번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AI 자율주행 휠체어 쪽에 진출을 했는데, 사실 지금 국내 대기업들이 사실 이 헬스케어 쪽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편이거든요. 진출을 대부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또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쪽 진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실적을 보면 좀 아쉽긴 하죠. 지금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그래도 영업 손실폭이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고 수익률이 좀 더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당연히 홀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일단은 2,200원 정도. 201선과 121선이 수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이 좀 셀 수 있는 이동평균선 구간입니다. 그래서 22,2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일단 1차적으로 보시고요.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2,600원까지도 열려있긴 합니다. 거기서부터는 매물대가 아주 두꺼워지기 때문에 저항받을 확률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손절 라인을 잡아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손절 라인은 1,7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또 로봇 관련된 섹터를 좀 들고 왔는데 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종목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든카드에 대한 힌트도 함께 전해주셨고요. 네. 시청자님께서 지금 추가 매수를 또 질문을 주셨는데 추가 매수도 괜찮을까요?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라면은 실적이 좀 그래도 가셔야 되는 종목들이 안전하게. 네, 아무래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따가 후반에 로봇 관련된 내용 확인하시면서 실적주들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휴림 로봇이었고요. 2,200원, 2,600원 목표가 제시해드렸습니다. 1,700원 손절가도 꼭 네.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이재훈 님이 올려주신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저 네. AI 이쪽이죠. 89,000원에 사셨는데 가격대가 최근에 막 이렇게 올라오는 분위기였거든요. 거의 그때 사신 게 아닌가. 네, 바로 저 구간이 되겠습니다. 딱 걸려있네요. 네, 완만하게 내려오다가 오늘 그러네. 팍 튀고 오르는데 네. 아니시겠죠, 설마. 아니길 빕니다. 20%인데요. 자, 어쨌든 간에 윗골이 달고 오늘 종가를 이제 확정을 지었습니다. 정관님, 어떻게 볼까요? 제가 아까 AI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난도 그렇습니까?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네. 지금 AI 관련주들을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건 완전하게 트레이딩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쭉쭉쭉 우상향을 할 거다 이런 부분보다는 네. 수급이 들어갔으니까 수급에 의거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시도를 해봐야지 이런 이제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종목들이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솔트룩스나 뭐 셀바스 AI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저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코난 테크놀로지는 오늘 조금 애매한 게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윗꼬리를 조금 너무 많이 그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제 윗꼬리를 그린다라고 하는 거는 차익 실현을 많이 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물량이 적게 나온 것도 아니고 윗꼬리를 조금 이제 많이 그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시간외로 87,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저는 이번 주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저가가 86,500원이에요. 그런데 내일 87,000원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AI 관련주들이 한 번 더 탄력이 나올 때 코난 테크놀로지도 아마 같이 탄력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내일 강하게 차익 실현이 나와버린다면 그러니까 오늘 저가를 한번 이제 이탈을 한다면 저가가 86,500원인데 이 구간을 이탈하면서 강하게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바로 7만 원대까지는 저는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는 일단 이 이탈 라인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한 86,000원 정도로는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이번 주 초에 AI 관련주들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AI 관련주들이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수급들은 전체적으로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난 테크놀로지는 오늘 조금의 윗꼬리가 조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으로도 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하락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하게 되면 86,000원 이탈 구간 반드시 좀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늘 고점이 96,000원 구간이에요. 그런데 96,000원 구간이 또 앞서서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죠. 코난 테크놀로지가 예전에는 AI 쪽의 대장이었는데 지금은 대장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솔트룩스, 셀바스 AI 이런 종목이 지금은 대장이기 때문에 코난 테크놀로지는 일단 1차 목표가는 반등 나올 시에 96,000원 이 구간을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 손절가가 되게 중요하네요. 네. 86,000원에 목표가 96,000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저희 전화 상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토비가 또 전화 상담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간절하게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것 같은데, 예. 자, 궁금하신 종목들 저희 전화로 직접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요. 바로 대화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신흥 SEC입니다. 애몽님께서 너무 힘들어요. 희망 좀 주세요. 라면서 남겨주셨더라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57,250원이고요.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보유한 지 오래돼서 너무 힘들다고 하세요. 4%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자,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희망을 좀 주시죠. 네, 이게 2차전지 종목이라서 기대감이 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네. 좀 아쉬운 게 사실 지금 2차전지 소재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장비주들은 갔지만 부품주들이 잘 안 갔단 말이죠.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신흥 SEC인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전지에 들어가는 폭발 방지용 안전장치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ID라고 해서 소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것도 만들고 있고요. 중대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캡 어셈블리도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제가 사실 요거를 종목을 최근에 몇 번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무난하게 묻어기는 전 좋다라고 봐요. 왜냐면 부품주도 결국은 따라가야 되거든요. 키 맞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작년 영업이익이 310억 원대. 계속 이 정도로 유지를 했어요. 2021년도에도 311억. 그 다음에 작년에도 310억 원. 올해는 400억 원대. 거의 뭐 30% 정도가 늘린단 말이죠.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삼성 SDI가 주력 매출처인데, 삼성 SDI가 아시다시피 상반기엔 투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반기 때 투자가 몰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요 거래처가 아무래도 투자를 본격화하게 되면 신흥 SEC도 당연히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조금 지루하셨을 수는 있겠지만 뭐 안전한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묻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중이 4% 정도 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저가권에 한번 내려오면 지금도 괜찮습니다. 지금 한번 지난주에 좀 급등 나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가격에서는 한 추매를 하셔가지고 절반 정도 비중을 좀 늘리시면 4%니까요. 한 4% 정도 더 추가를 하셔가지고 평단을 좀 낮춰 놓으시면 혹시
전고점까지만 가도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매수를 만약에 안 하시게 되면은 지금 매수가까지 가려면 지치기 딱 좋습니다. 지금 57,250원이면은 지금 거의 뭐 올해 고점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또 못 들을 수도 있어요. 항상 연고점 부분은 사실 저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못 들면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반등 나올 때는 추가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평단을 낮춰 놓으셔야 지루함을 좀 줄이시면서 수익을 좀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라면 이거 비중 4% 정도 더 추가해서 평단 낮추시고 전고점을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 57,000원 정도 목표가 보시고요. 다만 기도업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한 65,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4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했습니다. 네, 안정적인 부분들이 좀 받쳐주면서 큰 걱정 없이 보유는 하실 수 있겠지만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따라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 목표가 57,000원, 65,000원 한번 잘 체크해 놓으시길 바랄게요. 네, 자 다음은 좋은 날님께서 네. 이것도 신재생 하면 또 대표적인 대장주 중에 하나 CS 윈드 바람입니다. 62,900원입니다. 가격대 62,900원인데 나쁘지 않죠. 근데 7월 들어서 이게 비중 10%도 갖고 계시는데 7월 들어서 이게 계속 밀립니다. 계속. 저 바닥에서 그렇게 잘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멎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제가 세보니까 제일 바닥에서 수익 잘 났을 때가 한 37% 났는데 제일 많이 떨어진 걸로 계산해 보니까 37이 16%까지 좀 줄어든 그런 수익률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답답한데요. 아깝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돈 날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잃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CS윈드 어떻게 할까요? 일단 한동안은 답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회사의 문제예요? 회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왜냐하면 CS 윈도가 최근에 캐파를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번 달에도 이제 저번 달이죠. 블라트라는 기업을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이 기업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쪽에서는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을 또 인수를 했고 이 기업이 한 연매출 6천억 정도? 근데 적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적자가 나오는 건 이제 CS 윈도와 또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IRA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실적도 계속 이제 좋아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역시나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관심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시장은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관심이 없어지면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기가 힘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풍력 같은 경우에는 관심도 조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사실 최근에 주가가 안 올라온 것도 아니죠. 지금 현재 최근 불과 한 달 반 정도 전까지 89,400원 정도에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약 한 5만 원에서 9만 원 정도까지 잘 올라온 거기는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고점 구간까지 도달을 했다가 지금은 현재 어떤 구간이냐?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이 저점 구간 약 한 7만 원 구간을 지켜줘야겠죠. 7만 원 구간을 또 이탈을 하게 되면 이만큼 골을 팠다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7만 원을 이탈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 힘이 들어오는 구간이 생겨날 때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이 생겨날 때 그때 다시 한번 CS 윈드는 9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모양을 만들지 않을까. 즉 지금은 다시 힘이 들어올 때까지 시장에 관심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뭐 하반기나 그다음에 내년까지의 전망은 괜찮으나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의 선택에 또 나뉘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몇 달 정도는 걸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올라올 때까지.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거니까 다른 종목으로 잠깐 갔다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잠깐 수익 보셨다가 다시 잡을 만한 구간 됐을 때 잡으셔도 무방할 것 같고 내가 기다린 게 있고 이 정도 수익권까지 갔는데 정리를 해야 돼? 라고 하시면 7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지켜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지라인 7만 원 정도를 일단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개를 틀어주게 되면 사실 또 단기 매물이 형성됐기 때문에 일단은 1차로 8만 원 뚫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차로 또 8만 원 중반대, 3차로 9만 원까지 뚫어줘야 될 산이 조금 많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고개를 틀어주는 구간이 됐을 때는 말씀드렸던
목표가대로 어느 정도 대응해 나가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입니다. 우선 CS윈도 무풍지대에 잠깐 들어가 있는데요. 손절가 7만 원, 목표가 9만 원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네. 히든카드 저희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네. 상황이 어떤가요? 신용강등. 어제 오늘의 또 키워드가 되겠는데 유럽 증시도 지금 그거에 지금 약간 움직이고 흔들리나요? 있습니다. 약간 흔들리고 있고요. 지금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이 가장 많이 밀립니다. 1.3% 하락하게 되면서 공포지수까지 쫙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 강등에 대한 그런 우려가 오늘까지도 약간 네. 이어지는 모습 나옵니다. 그러네요. 자, 여러분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안에서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네. 히든카드를 통해서 만나보시죠.